안녕하십니까, 박군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의 주제는 이제 유도 전동기의 인버터 기동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유도 전동기의 이제 인버터를 다루기 전에 이제 한 번에 하기에는 좀 길 것 같아가지고 이제 인버터에 대해서 소개하는 시간 먼저 하고, 그 다음에 인버터 기동에 대해서 이어서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시간으로 이제 인버터에 대해서 좀 알아볼 텐데요. 한번 들어가 보시죠. 자, 그림에서 보는 회로는 이제 인버터의 구동 회로의 이제 가장 전형적인 그림이 되겠습니다. 자, 인버터의 구성을 보게 되면 이제 정류회로, 같이 이제 정류회로가 있고요. 정류회로가 있고, 이제 평활회로가 있고, 이제 인버터 회로로 이제 구성되어 있죠. 들어가기 전에 이제 인버터라고 하는 이제 단어가 나왔는데, 인버터는 어떤 이제 전력 변환 장치인지 간단하게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칠판으로 한번 가보시죠. 자, 전력 변환기라고 우리가 부르죠. 전력 변환기. 이걸 갖다가 영어로 이제 쓴다 그러면은, 이게 컨버터죠. 컨버터를 갖다가 이제 우리가 전력 변환기로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근데 변환기란 이야기, 변환기, 컨버터가 바꾸는 장치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전력 변환기에는 총 4가지 종류가 있다는 겁니다. 크게. 자, 교류를 갖다가 이제 직류로 바꾸는 이제 컨버터가 있고요. 변환기가 있고요. 두 번째, 교류를 갖다가 이제 교류로 바꾸는 변환 장치가 있고, 세 번째, 직류를 갖다가 교류로 바꾸는 변환 장치가 있고, 네 번째, 이제 직류로 바꾸는 변환 장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총 4가지 변환 장치가 있습니다. 자, 그걸 갖다 우리가 총체적으로 부르는 가장 상위 이름은 뭐냐면 컨버터, 영어로 그냥 컨버터라고 부르는 거예요. 무슨 이제 왜 사람들이 조금 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들이 하나가 있는데, 컨버터하고 인버터가 반대다라고 생각하는데, 그것도 하나의, 이건 컨버터라는 게 그냥 변환기, 소위 말하면. 여기 지금 이걸 다 변환하는 거기 때문에 변환기라는 이야기입니다. 컨버터하고 인버터는 반대말이 아니에요. 참, 우리는 좀 그렇게 좀 쓰는 사례가 좀 많아요, 지금 보면. 자, AC에서 DC로 바꾸는 이게 컨버터의 종류를 우리가 스페셜하게 이름을 정해줬죠. 이런 변환기, 이런 컨버터는 이렇게 부르자. 이런 걸 갖다 우리는 정류기라고 부르잖아요. 그죠? 정류기라고 부르잖아요. 그리고 AC에서 AC로 바꾸는 컨버터는, 이 변환기는 이렇게 부르자는 이야기죠. 사이클로 컨버터다. 이렇게 부르자는 이야기죠. 자, 그리고 DC에서 AC로 바꾸는 변환기, 그 컨버터를 갖다 우리는 뭐냐면 인버터다 부르잖아요. 인버터. 자, 그 다음에 DC에서 DC로 바꾸는 이제 변환장치 컨버터는 갖다가 우리가 초퍼다라고 하는 이름을 붙여서 이제 사용을 하자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 정류기 안에서 이제 이런 사이클로 컨버터 안에서 각각 이제 종류별로 다양한 종류들이 이제 존재하는 것이죠. 뒤에서 소개를 하겠지만 정류기도 뭐 단상, 반파 정류기가 있고, 뭐 단상 전파 정류기가 있고, 삼상, 뭐 반파, 삼상, 전파 정류기, 뭐 이렇게 뭐 다양하게 이제 우리가 구분이 됩니다. 어쨌든 우리가 인버터라고 하는 용어가 나왔는데, 이 변환기는 DC에서 AC로 바꾸는 그런 전력 변환기를 갖다 우리는 인버터라고 특별하게 부른다라고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이제 모터를 구동하는 이 인버터 회로는 사실은 얘랑 정류기랑 이 인버터부가 사실은 두 개가 조합된 형태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그 전동기를 사용하는 전원이 DC를 사용한다 그러면은 뭐 정류부는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인버터만 가지고 우리가 사용할 수가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 우리는 삼상 교류 그 전원을 받아서 우리가 유도 모터를 돌리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먼저 정류를 해준 다음에 그 DC를 가지고, 그 DC라고 하는 그 재료를 가지고 내가 원하는 AC로 만드는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삼상 전원을 갖다가 우리가 그 소스 전원을 사용하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일단 AC가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가 뭐 만들어내려고 하는 것도 이제 AC입니다. 그리고 회전자계를 만들어내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교류가 들어가야 되는 건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이제 이 원하는 교류를 갖다가, 여기서 말하는 원하는 교류라는 것은 원하는 크기와 원하는 주파수입니다. 여기서는
하나도 포함된 이제 위상까지도 제어는 가능하죠. 자, 어쨌든 여기서는 원하는 크기의 전압, 원하는 크기의 주파수로 바꾸기 위해서 이 소스 자체를 갖다가 우리가 한번 변경을 시켜줘야 된다면, 이 소스 자체에서 이제 변경이 바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뭘로 바꿔주냐면 DC로 바꿔줍니다. DC로 바꿔준 다음에 그 DC를 갖다가 이게 이제 얘를 갖다 이제 원하는 것으로 만드는 재료가 되는 거죠. 소위 말하면 재료가 되는 거예요. 요 놈을 갖다가 원하는 대로 요리를 해서, 인버터 부에서 요리를 해서 원하는 크기의 전압, 원하는 크기의 주파수로 만드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거를 이제 이용하는 장치가 이제 우리가 인버터 장치다. 이제 총체적으로 그렇게 부르는 겁니다. 모터에서는요. 자, 그래서 먼저 정류회로가 나오죠. 정류회로에는 어떤 소자가 사용되냐면 뭐 우리가 알다시피 뭐 다이오드가 사용이 됩니다. 또한 뭐가 사용되는 SCR, 사이리스 소자가 사용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을 쓰느냐에 따라서 다이오드를 사용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SCR 같은 제어 다이오드라고 여기서 부르죠. 제어 다이오드, 제어 다이오드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크기를 갖다가 변경을 시킬 수가 있는 것이죠. 이제 이런 것이 이제 필요하면 SCR을 쓰고, 우리가 크기 변경이 필요 없다 그러면 뭐 예를 들어서 여기가 교류 전압이 480V다 그러면 그냥 다이오드만 쓴다 그러면 삼상 전파 종류를 하게 되면 이거의 한 1.35배 정도의 DC 전압으로 이제 만들어지는 거죠. 이제 이렇게 우리가 여기서는 크기를 바꿀 필요가 없다 그러면 이거는 정해지는 거죠. 이렇게 정해지는. 그러니까 이렇게 쓰려고 하는 경우에는 그냥 뭐 다이오드만 쓰면 되겠지만, 여기서 내가 원하는 값으로 여기서 크기를 갖다 바로 바꾸고 싶으면은 이제 제어 다이오드를 갖다 쓰면 돼요. 점호각. 지난 시간에 우리가 소프트 스타터에서도 잠깐 소개해 드렸습니다. 점호각 제어를 통해 가지고, 통해서 다이오드만 있으면 그냥 풀로 다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 들어가는 양을 갖다가 점호각 제어를 통해서 들어가는 양을 갖다가 제어를 해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점호각 제어라고 하는 걸 사용해 가지고, 그렇게 되면 나오는 DC 값 자체의 크기를 갖다 여기서 앞에 정류회로 부에서도 제어가 가능하다는 거죠. 만약 그런 방법을 쓰려고 한다 그러면 SCR과 같은 제어 다이오드를 갖다 여기다가 써줘야 되겠죠. 근데 그게 필요 없다 그러면은 뭐냐면 그냥 다이오드로만 구성을 해도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평활회로죠. 평활회로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나오는 DC가 우리가 원하는 그 예쁜 DC가 아니죠. 리플을 상당히 많이 포함하고 있는 DC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요렇게 되죠. 리플 어떤 평균값을 갖다 그어놓고 보면 상당히 큰 리플이 이제 형성이 되죠. 근데 요게 이제 이 리플이 적으면 적을수록 우리는 더 완벽한 DC, 더 예쁜 DC가 되겠죠. 자, 그런 거를 위해 가지고 이제 뭐냐면 우리가 이제 요런 이제 좀 DC를 갖다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제 평활회로라는 걸 갖다 씁니다. 이제 평활회로 같은 걸 쓰는데, 전압원 회로를 가지고 받아서 이제 우리가 만든다고 하면 이건 전압이겠죠. 그러면 전압원 회로가 되는데, 전압원 인버터가 되고, 그 다음에 전류원을 이용했다면 전류원 인버터가 되겠죠. 근데 대개 우리는 다 전압원을 갖다 이용하기 때문에 그냥 전압원에 대해서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전류원이라 그러면 여기다가 이제 평화를 하려고 그러면 우리가 RLC 할 때 좀 배웠죠. L에 대해서 배울 때 L은 전류의 급격한 변화를 억제해주죠. 그 성능 때문에 여기다가 이제 리액터를 갖다 붙여주면 이제 전류를 갖다 평화를 해줄 수가 있죠. 근데 전압원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뭘로 해주냐면 카패시터로 해줘야 돼요. 전압의 변화를 갖다 본질적으로 억제해주는, 빨리 변하는, 급격하게 변하는 걸 억제해주기 때문에, 만약에 이게 전압이라면 전압 자체를 갖다가 뭐냐면 이게 스무딩을 시켜주죠. 거의 스무딩을 시켜주면 거의 우리가 원하는 리플을 아주 줄여줄 수 있다는 이야기죠, 기본적으로. 자, 그렇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DC 수준이 된다 그러면은 요거를 갖고, 요 재료를 가지고, 자. 예쁜 요 재료를 가지고 요게 재료야. 소위 말하면 요리할 만한 재료를 갖다가 여기다 만들어 준 거야. 이걸 갖다가 원하는 크기로 잘라 가지고 여기다 원하는 크기로 이렇게 자르고, 또 이런 게 이렇게 자르고, 한 번은 플러스에다 붙이고 한 번은 여기다 마이너스, 요놈을 갖다가 마이너스에다 붙이고, 뭐 이런 식으로 내가 원하는 만큼 크기로 잘라 가지고 뭐냐면 이렇게 내가 원하는 수준으로 붙일 수가 있다는 얘기. 그걸 갖다가 이제 여기 있는 스위칭 제어 회로를 통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이제 조정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뭐 원하는 크기도 만들 수가 있고, 원하는 크기의 것도 만들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원하는 주파수 만들 수가 있죠. 얼마나 이 주기를 갖다가 이 턴 오프 주기를 갖다가
수치의 주기를 갖다가 어떻게 조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주파수가 이제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모터에 입력되는 전압은 이렇게 이제 그 DC를 잘라서 우리가 붙여서 넣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뭐냐면 어떤 파라고 생각하면 되냐면 구형파의 전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터에는 이 구형파 전압이 들어가더라도 잘 돌아갑니다. 전류는 이렇게 구형파 전압처럼 이렇게 나타나진 않겠죠, 당연히. 자, 모터는 부하 자체가 우리가 코일이잖아요. 코일이기 때문에 L부하가 되는 거죠. L부하가 되기 때문에 절대 이 전압이 이렇게 됐다고 해서 전류가 이렇게 흐르지는 못하죠. 뒤에서 조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요 주파수는 어떤 타이밍에 온오프를 스위칭을 온오프 하게끔 하느냐에 따라서 주파수가 이제 결정이 될 수 있을 것이고, 요 크기들이에요. 여기 크기들. 요 크기들은 여기서 PAM 방식이라는 것도 있어요. PAM 방식은 펄스의 앰플리튜드 모듈레이션 방식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서 뭐냐면 크기 제어 요소가 들어갑니다. 그러게 하기 위해서는 SCR을 쓰면 되겠죠. 그래서 제어 다이오드라고 해가지고, 제어 다이오드라고도 이렇게 부르기도 하죠. 이걸 갖다가 그러면 점호각제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뭐냐면 요 크기를 갖다가 미리 이제 결정해서 오는 거죠. 크기를 갖다가 미리 결정해서 오면 여기서는 주파수만 어떤 턴오프 주기만 이렇게 잘 결정을 해주면 주파수만 여기서 결정해주면 된다고 생각하면 되죠. 여기서 크기에 대한 제어 요소가 여기 들어가게 되고, 그 다음에 여기는 주파수에 대한 제어 요소가 이제 여기 인버터부에서 서로 이제 나누는 거죠. 자, 그런 방식이 이제 PAM 방식이다라고 알고 있고요. 그다음 PWM 방식을 우리가 이제 주로 대부분 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PWM 방식은 여기 인버터부에서 그 두 가지 기능을 다 합니다. 크기에 대한 요소나 크기에 대한 부분이나 그 다음에 주파수에 대한 부분도 여기 인버터 회로에서 다 처리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다고 하면은 여기서는 지금 여기처럼 이미 삼상 전파의 정류라 그러면 여기는 이제 이미 정해져 있는 것이죠. 1.35배 정도 크기. 이미 이 크기는 이미 결정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를 갖다가 이제 펄스의 폭을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 가지고 뭐냐면 크기를 갖다가 주파수뿐만이 아니라 크기도 우리가 변경할 수 있는 그런 타입을 갖다가 이제 PWM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런 경우에는 이 정류회로에 굳이 이 SCR과 같은 소자를 쓸 필요가 없죠. 여기에는 뭐만 사용하면 돼요? PWM 방식에는 그냥 6개의 이것처럼 6개의 다이오드만 쓰면 됩니다. 여기서 전압을 갖다 바꿀 게 아니니까 여기서는 그냥 자연스럽게 그냥 DC로만 바꾸는 거죠. 크기는 그냥 일정한 상태로, 크기는 이미 고정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여기서 어차피 펄스 폭을 갖다가 좀 길게 자르느냐 아니면 짧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크기를 갖다가 결정을 해줄 거기 때문에 어차피 여기서는 그냥 동일한 값만 나와도 상관이 없다는 얘기죠. 이제 그런 방식을 우리는 주로 쓴다. 그 방식이 바로 PWM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정류회로를 간단하게 한번 보시죠. 가장 이제 저렴한 정류기가 되겠죠. 단상을 갖다가 이제 정류하는 거죠. 단상 반파 정류회로죠. 다이오드 하나만 쓴 거죠. 그러니까 반파만 남기고 플러스 부분만 남기고 이제 하나만 쓰다 보니까 이쪽은 못 오르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쪽은 버리는 거죠. 이쪽은 버리고 요런 DC를 만들어낸 거죠. 요런 DC는 상당히 가장 낮은 차원의 DC가 되겠죠. 그래서 요걸 갖다가 만약에 이제 평화회로를 갖다가 이제 평화회로를 갖다가 사용하더라도 이게 너무 간격이 멀어서 여길 갖다 이렇게 가더라도 그렇게 예쁜 DC는 아니죠. 근데 조금 더 평화회로를 걸면 조금 더 나아지긴 하지만 그래도 원소스가 워낙 안 좋으니까 평화회로만 쓴다고 해서 그것이 뭐 완벽해지지는 않습니다. 자, 그래서 최소한 단상을 갖다가 정류할 때는 우리가 이제 3개를 더 써가지고 이제 브릿지 회로를 이런 걸 갖다 이제 브릿지 회로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4개를 사용해서 전파 정류회로를 만들죠. 그러니까 아까 버렸던 부분을 갖다가 뒤집어서 사용하는 거죠. 원소스 자체가 좀 좁으니까 똑같이 여기다가 캐패시터를 갖다가 걸어도 여기가 조금 더 아까보다는 좀 더 향상된 파형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죠. 리플이 상대적으로 많이 줄어든 그런 DC 파형을 갖다 얻어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가 사용하려고 하는 그 유도 전동기는 삼상 유도 전동기거든요. 그래서 삼상 전원을 갖다 바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삼상 전원을 갖다 사용해서 이제 정류회로를 만들 때는 가장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물론 반파, 삼상 반파 정류회로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 그런 정류회로를 쓰는 것이 아니라 삼상 전파 정류회로를 씁니다. 그게 이제 훨씬 더 이제 소스 파형 자체가 더 좋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제 이쪽에 있는 거하고 이제 구분할 수가 있는데, 이쪽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 출력이 이게 이쪽이에요. 플러스 쪽에, 이쪽을 플러스 쪽으로 보면 플러스 단자 쪽에 만들어진 출력이 이제 요겁니다. 요 전압이 나올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마이너스 단자 쪽에, 마이너스 단자 쪽이 나오는 전압은 이렇게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 부하에 나타나게 된 출력 파형은 이 두 개의 전압의 차가 될 겁니다. 전이차가 될 겁니다. 그죠? 요 전압과 이 전압의 차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여기를 갖다가 V 플러스라고 합니다. 이 전압을 갖다 V 플러스 전압이라고 그러고, 이걸 갖다 V 마이너스 전압이라고 해요. 그러면 두 개의 전이 차가 이 저항에 걸릴 거니까, 결국 여기에 걸릴 거니까, 전이 차는 이렇게 쓸 수 있죠. V 플러스 마이너스에 V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이걸 다시 쓰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V 플러스에, 플러스에 마이너스 V 마이너스 이렇게 쓸 수가 있죠. 즉, 요 전압을 갖다 뒤집어진 마이너스 V볼트, 요게 이제 뒤집어진 파형과 요 파형과 더한 게 결국 전인차가 된다는 이야기죠. 그러면 요걸 갖다 뒤집어 버리면 180도 이상이 뒤집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러면은 요런 파형이 된다는 이야기죠. 여기가 그대로 뒤집어서 올라오지면 요런 파형이 될 겁니다. 이렇게 되겠죠. 요게 그대로 이제 뒤집어지면 마이너스, 요게 마이너스 되면 그대로 이제 위상으로 따지면 180도 뒤집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되겠죠. 그러니까 요것과 지금 요놈하고 소위 말하면 이제 요놈하고 두 개가 요게 말하면 소위 말하면 V 플러스 전압이고, 요게 이제 V 마이너스 전압에 이제 이게 마이너스가 된 거죠, 여기가. 예. 요 두 개를 갖다 이제 합성한 게 이제 결국 전입차가 되겠죠. 그러니까 두 개를 합성한 파형을 갖다 구하면, 이제 플러스된 거, 두 개 플러스된 파형을 갖다 구하게 되면은, 파형 자체가 요런 파형으로 나와요. 요런 식으로. 이렇게 합쳐가 되면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나와요. 요것과 이제 요게 두 개 합쳐진 게 이런 식으로 나온다. 출력 파형이 결국 이렇게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결국에는 여기에 나타나는 이 부하 양단에 나타나는 그 전압은 DC 전압이 요같이 나타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되면 가장 지금까지 봤던 것 중에서 가장 깔끔한 소스 파형이 DC 소스 파형이 됩니다. 그러면 요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커피시터를 갖다가 이제 걸게 되면 거의 이제 예쁜 DC, 가장 예쁜 DC, 우리가 원하는 DC에 가장 가까운 파형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그럴 때 왜 삼상 전파 종류를 사용하게 되면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AC 전압에 약 여기 DC 전압을 VDC 전압은 얼마로 나오냐면 이것을 1.35배. 이건 RMS 크기입니다. RMS 크기의 1.35배가 되는 DC 전압의 출력이 나타난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전압이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아까 제가 한 480V AC가 뭐냐면 650V DC가 된다고 이야기했어요. 거의 뭐 요게 한 1.35배 계산 한번 해볼까요? 예, 맞습니다. 예. 1.35배쯤 됩니다. 자, 이런 전압을 갖다 얻어낼 수가 있죠. 그래서 이제 이게 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식이죠. 우리가 삼상 유도 전동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삼상 전원을 받아가지고 그 전원을 갖다 다이렉트로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인버터를 통해가지고 원하는 전압과 이제 주파수로 이제 우리가 바꿔서 이제 사용하는 이제 부분이죠. 자, 그때 이제 필연적으로 우리가 정류기라고 하는 걸 사용하는데 어떤 타입의 정류기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할 거냐라고 생각을 한다 그러면 당연히 삼상 전파 정류회로를 쓰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겠죠. 그리고 당연히 이제 평활기를 갖다 걸어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인버터부죠. 결국 이제 DC로 이제 만들어 놓은 놈을 가지고 이제 그 원하는 이제 AC로 만드는 과정이 되겠죠. 단상만 우리가 끄집어내서 본다 그러면은 이제 DC인 것을 갖다가 이제 요게 이 스위칭 불을 갖다가 두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스위칭 소자에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참여하는 게 이제 GTO 소자라든지, 근래는 다 IGB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IGBT 소자가 주로 이제 여기 사용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요걸 갖다가, 원하는 타임을 갖다가 이제 서로 이제 이렇게 그룹을 두면, 요게 한 쌍이고, 이제 요렇게가 한 쌍으로 두고, 뭐 이렇게 부하를 연결한 상태에서, 만약에 요걸 갖다 이렇게 온 하게 되면, 요렇게 전류가 요렇게 구동이 될 겁니다. 회로가 이렇게 구동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요걸 갖다가 이제 여기 플러스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온하는 시간이고, 그 다음에 여기가 얘가 오프하는 타임을 갖다 이렇게 뒀다고 하면 여기까지 이렇게 플러스로 출력이 나갈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요놈을 갖다 끄고, 요놈을 끄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요놈을 갖다가 다시 켜는 거죠. 요놈을 끈 다음에, 그래서 이제 이제 주기를 갖다 결정하는 거예요. 여기 또 온하고 오프하는 것이죠. 여기가 마이너스가 되는 거죠. 보세요. 예, 전류가 반대 방향으로 지금 흘러 들어가고 있죠. 예. 그러면 여기가 마이너스. 그러니까 이렇게 스위치를 갖다가 어떻게 하느냐. 즉 제가 아까 말했어요. 이 DC를 갖다가 개념적으로 그렇게 보시라는 이야기죠. 이 DC를 갖다가 요거는 우리가 이게 이런 식으로 해서 플러스 마이너스를 갖다 붙인다는 이야기고, 그냥 이렇게 여러분들이 쉽게 이렇게 생각해요. DC라는 요 재료를 가지고 내가 이 스위치를 통해 가지고 여기서 이만큼 잘라 가지고 요만큼 잘라 가지고 여기를 갖다가 여기다가 붙일 때 여기다가 갖다 붙이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이만큼을 또 뭐 예를 들어서 이만큼은 이렇게 이게 잘랐다 그러면 여기는 여기다가 마이너스 여기 잘라갖고 이만큼 갖다 붙이고, 아까 이제 회로를 갖다 이런 식으로 꾸며놓으면 여기 갖다 붙는 식이 되는 거죠. 이게 내가 원하는 값을 잘라가지고 그냥 한마디로 말하면 그냥 내가 요리를 해서 내가 마음대로 갖다 붙이는 거야. 내가 원하는 만큼. 그러면 여기가 지금 이 주기가 결국 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요 주기가 결국 주파수가 되는 것이죠. 주파수가 되는 거죠. 주파수가 얼마나 온오프 타임을 어떻게 두느냐에 따라 가지고 주파수를 갖다가 좀 작게도 할 수도 있고 좀 더 길게도 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뭐 요렇게도 이렇게도 할 수 있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렇게 작게도 둘 수가 있는 거죠. 주파수가 이게 주파수가 작은 거고, 이게 주파수가 점점 커지는 것이 되는 것이죠. 이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인버터라고 하는 것이 이게 스위칭 타임을 갖다가 조정해 가지고 이걸 갖다가 주파수를 갖다가 어떻게 만들어내는지에 대한 개념은 이제 좀 들어왔을 겁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우리가 전압의 크기는 전압의 크기는 어떻게 조정을 할 거냐? 만약에 이제 우리가 한 번만 온오프 한다 그러면은 이거는 크기는 이미 우리가 아까 삼성 전파 종류로 다이오드를 쓴다 그러면 이 크기는 갖다가 바꿀 수가 없을 겁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요것도 뭐냐면 이 크기도 뭐냐면 잘게 또 조금 쪼갠단 말이에요. 이렇게 잘게 여기 한 번 온 오프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뭐냐면 요걸 갖다가 크기를 갖다 변조시키고 싶으면 요걸 펄스 폭을 갖다가 자르는 이 폭을 갖다가 이렇게 조정을 해요. 그래서 그걸 갖다가 그냥 펄스 위스 모듈레이션 PWM 방식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이 펄스 폭을 갖다 제어를 하게 되면 이 펄스 폭을 갖다가 길게 자르게 되면 RMS 크기로 따지면 얘가 반대도 똑같이 하겠죠. 반대도 여기가 똑같이 자르겠죠. 이 펄스 폭을 갖다 어떻게 자르느냐에 따라서 전압의 RMS 크기가 바뀌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이제 우리가 크기도 제어하는 그 방식을 갖다가 뭐라고 그러냐면 PWM 방식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자, 예를 들면 이제 이와 같습니다. 자, 펄스 폭을 갖다가 원하는 타임을 갖다 길게 두면 이렇게 펄스 폭이 좀 이렇게 길어지겠죠. 이렇게. 원하는 시간을 갖다 짧게 두면, 상대적으로 좀 짧게 두면 이렇게 짧게 잘리겠죠. 그죠? 온했다가 바로 끊어버리면 이렇게 짧아지고, 원하는 시간 좀 길게 두면 이렇게 펄스 폭이 좀 이렇게 좀 넓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펄스 폭을 갖다가 제어해갖고 전압의 크기를 조정하는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요것이 지금 뭐냐면 이게 사각파만 보세요. 요것보다는 뭐냐면 RMS로 따지면 RMS 값으로 변환을 해서 나타내면 그 크기가 더 클 겁니다. 당연히 얘는 RMS 값으로 따지면 더 작은 전압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전압의 크기도 조정하는 방식을 갖다가 PWM 방식이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걸 갖다가 이제 우리가 자세히 따지면 뭐 이렇게 간격을 갖다가 뭐 이렇게 얘들처럼 이렇게 다르게 자르는 방식도 있고, 같은 그 간격으로 잘라가지고 그 촘촘도를 이게 얼마나 촘촘하게 더 자르는 횟수를 갖다 달리해서 하는 그런 방식도 있고 그래요. 근데 이제 이 방법을 갖다 많이 쓰니까 이제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펄스 폭을 갖다가
좀 달리하면 RMS 크기가, 즉 크기의 부분도 우리가 바꿀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요거는 이 주기는 아까 결정했잖아요. 얼마나 여기가 스위치 그룹이 있으면 스위치 그룹을 어느 그 주기로 온오프 할 거냐에 따라가서 서로 이제 엇갈라가면서 온오프 할 거냐의 주기에 따라서 이거는 주파수가 결정되는 부분이고, 크기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펄스 폭을 갖다 제어하면은 크기에 대한 부분도 제어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실제 그 모터에 입력되는 그 전압의 형태는 이제 정연파 형태가 아니고 이렇게 이제 구형파 형태로 이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구형파 형태로 들어가도 모터는 잘 돌아갑니다. 실제 이제 전류도 이렇게 구형파 형태로 들어가냐, 이제 그건 아니겠죠. 당연히 이제 부하 자체가 모터는 이제 코일에, 이제 고정자 코일에 들어가는 전류죠. 고정자 코일에 이제 들어가는 전류다 보니까 이제 암만 해도 뭐냐면 리액티브한 성분이 크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 전류가 뭐 요런 식으로, 전류는 이렇게 급격하게 바뀌지 못하죠. 이제 그런 특성이 이제 L 특성이기 때문에 L의 특성이 이제 강하게 나타나죠. 그래서 뭐 요런 식으로, 전류는 뭐 한 요런 식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될 겁니다. 요런 식으로요. 전류 파형은. 이게 전압이 이렇게 인가된다 해가지고 전류도 뭐 구형파로 들어간다, 그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터는 실제 이렇게 잘 돌아가고, 이제 필터를 걸게 되면 약간 더 정연파에 가까운, 조금 더 정연파에 가까운 전류는 이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뭐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도 뭐 이렇게 됐지만 실제 전류도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물론 이렇게 완벽하게 정연파 형태의 전류가 되지는 않겠지만 이제 유사하게 이렇게 정연파 형태의 전류 형태로 이제 나타날 수가 있는 거죠. 물론 우리가 필터를 적절하게 잘 사용해주면 전류는 이렇게 이렇게 정연파 형태로 얻어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잘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시간에는 유도전동기에 이제 인버터가 사용되는데 인버터가 무엇인지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 중에서 우리가 이제 PWM 방식, 전압원 인버터의 PWM 방식을 가장 많이 쓰기 때문에 그 전압원 인버터의 PWM 방식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소개를 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걸 이용해서, 인버터를 이용해서 유도전동기를 기동하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